자, 111번부터 120번까지 자, 2강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도 변동은 없죠. 구조, 문법, 어휘의 세 가지 아이템을 다룰 것이고요. 자, 그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 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제게 나갈 것이고요. 자, 그다음 어휘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어디까지 아셔야 되는지, 자, 관련된 어휘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결국은 득점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잘 정리해 두시고 쌓아 두시면 나중에 틀림없이 점수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자, 믿습니다. 자, 11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111번은 ABCD가 품사가 비스무리하고 같으나 다를 수 있어요. 자, once는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접속사로도 쓰이죠.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자, far는 뭐 물론 당연히 이제 부사고요. 자, 그 다음에 yet는 부사입니다만 또 잘 아시죠? 접속사로 쓰이면 등위 접속사로서 but과 같은 뜻입니다. still은 당연히 이제 부사죠. 물론 still도 일부 형용사의 용례가 있습니다만 뭐 토익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정지된 뭐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랬을 때 먼저 품사부터 먼저 한번 결정을 한번 해 보십시다. 컴마가 나올 거예요. 이분도가 나왔으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보이겠죠? 이분이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보이나요? 자, 만약에 동사가 안 보이시면 큰일 나고요. 이 녀석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volunteer는 명사로 쓰이면 자원봉사자지만 동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장에 동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바로 앞쪽에는 부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못하는 애들을 지우시면 되는데 다 가능합니다. 자, 부사로서 yes는요. 부정문에서는 아직까지도 뭐뭐 하지 못하다, 의문문에서는 벌써 뭐뭐 했니?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긍정문에서는 일단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C번부터 치울게요. 자, once냐, far냐, still냐의 개념인데요. 자,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부사 어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꺼냈지만 언제나 가능성은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식의 접근을 균일하게 하셔야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때요? 은퇴했습니다. 과거에 은퇴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은퇴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다시 복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은퇴해서 5년 동안 계속 은퇴 상태에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어색하지요. 그래도 그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5년 전에 은퇴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은퇴 상태에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대요. 어디에서요? 자, 바로 at the student writing tutor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riting tutor라고 하는 것은 오피스가 뒤에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Writing Tutor Office라고 되어 있는데 tutor라고 하는 것은 개인 지도를 하는 개인 교사죠. 자, 그래서 학생들의 장문을 갖다가 봐주는 개인 지도를 해주는 그런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twice a week라고 해서 한 주당 2번씩 하고 계신답니다. 5년 전에 은퇴를 했으면 지금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하시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적절한 부사 어휘는 5년 전에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원봉사 일을 하고 계신다가 적절하기 때문에 D번으로 선택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11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112번 갈게요. 자, 112번 문제는 ABCD가 서로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품사 문제인데 품사 문제는 일단 난이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있고 보어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make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ke라고 하는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entertainment를 완전한 목적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하하, 요것도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있어요? Your party가 나와 있고 require가 목적어로 타동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목적어라는 말이 입에 붙었나요? 뒤에 보면 require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잡았어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형용사절에 지금 관계대명사절에 지금 위치가 생략된 상황이면 바로 앞에는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가? 이곳이 바로 문제풀이의 키가 되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요 녀석을 알아야 여기 명사자리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개는 뭐? 복합 명사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한 것은 무엇이냐? 의미상으로 복합 명사가 필요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따져볼까요? 자, concierge라고 하는 것은 안내원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 이런 분들을 우리가 concierge라고 하고요. 자, 안내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호텔의 안내원이 이용 가능해요. 뭐 하는데 이용 가능해요? 바로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엔터테인먼트 준비를 하는데 이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터테인먼트 준비가 어떤 거야? 당신의 파티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준비거든. 됐죠? 그래서 당신의 파티, 당신이 파티를 막 연단 말이에요. 그 파티가 필요로 하는 자 오락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주도록 이용 가능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복합명사인 D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깔끔합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점수대가 좀 낮은 학생들은 구조가 좀 안 보이고 해서 품사를 정확하게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조금 좀 난점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이디어를 정답을 선택하는데 주는지를 교훈으로 잘 받아두셔야 되는 문제로 정리하시면서 끝내겠습니다. 3번 가죠. 자, 이 문제 또 만만치 않죠? 이 문제. 자, 뭐냐면 일단 impress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이거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토익에 많이 익숙치 않고 그리고 영어에 많이 익숙치 않은 학생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그럼 감정동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출제 아이템이 감정동사의 ing는 something과 함께 쓰이고 감정동사의 ed는 somebody와 함께 쓰인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특정 감정을 유발당한 그죠? 사람, 특정 감정을 유발시키는 something이다 라고 주로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하거든요. 자, 더 깊은 설명 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누가 수식을 받냐면 resume가 이제 수식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아주 그 감동을 주는 자, 감동을 유발하는 resume이기 때문에 아마도 B번에다 답을 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자, 잘했어요. 근데 답은 알고 보니까 뭐죠? A번이 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 이런 논의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제목을 일단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정동사의 ing는 타동사의 ing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 붙이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surprising news라고 하면 놀라운 뉴스, 놀라움을 유발시키는 뉴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정동사의 ing는 이제 분사가 아니라 완전히 뭐 됐다? 형용사가 완전히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동사의 ing와 ed는 사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동사의 ing 중에서 형용사로는 못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형용사로 못 쓰면 뭘로만 쓴다는 얘기야? 분사로만 쓴다는 얘기거든. 분사로만 쓴다는 얘기는 뭐야? impressing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누구누구를 감동시키고 있는 중인 명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뭘 취해야 돼? 목적어를 취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가지 정도가 토익에 출제가 되는데 그 20개의 감정 타동사 중에서 형용사로 쓰이지 않아서 이하의 목적어를 반드시 동반해야 되고 자,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감정동사의 ing가 2개가 있습니다.
바로 impress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impr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형용사로는 안 쓰이기 때문에 분사로만 쓰거든요. 그러면 impressing의 의미를 가진, 다시 말해서 감동의 감정을 유발시킨다의 개념을 가진 형용사가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바로 impress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물명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자, impr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delightful이라고 하는 기쁘게 하는, 그죠? 기쁨을 유발시키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delighting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satisfying과 pleasing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다 씁니다. satisfactory라고 하는 삶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는데도 satisfying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pleasant라고 하는 삶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는데도 pleasing도 써요. 그러니까 자, 단어마다 정각각, 흉각각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삶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어서 ing를 못 쓰는 두 아이가 있고 삶을 설명하는 형용사와 ing를 또 가진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satisfactory result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결과고요. 자, 만족스러움을 유발시키는 결과라고 해서 이거는 둘 다 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스탠리 마블의 레즈메이가 감동을 유발시키는 레즈메이, 인상적인 레즈메이라고 했을 때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고 두 단어 이상은 어디서 수식해요?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형용사처럼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놈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감정동사의 ing도 형용사, ed도 형용사인데 요거는 감정동사의 ing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impress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impressed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니까 안 되겠죠? 얘는 부사라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은 A번이죠. 해석할까요? 오케이. 이력서가 어떻습니까? 자, put his application. 자, 그 사람의 감동적인 이력서, 인상적인 이력서가 그의 지원서를 어디에다가 놨어? 바로 맨 위에다 두게 했다. 어디에 위입니까? 바로 size of라고 하는 규모가 큰 거예요. 자, stack은 이제 동사로는 쌓다의 뜻이지만 명사로 더미가 되겠죠. 자, 지원자들이 내놓은 그 이력서 더미가 높은 게 있겠죠. 그죠? 굉장히 큰 그런 사이즈의 맨 위쪽에다가 자, 그의 지원서를 자, 놓아준 것은 바로 뭐다? 그의 레즈메이가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이력서 굉장히 잘 썼나 봐요. 자, 그런데 그 애플리컨츠들은 다 후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for 이하의 포지션을 얻기 위한 자, 후보자들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매니저 포지션을 위한 자, 그런 지원자들에 있고요. 그 지원자들이 낸 자, 더미들이 있습니다. 큰 더미들의 맨 위에다가 지원서를 갖다가 put 놓아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인이 바로 이력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력서를 설명하는 형용사는 당연히 자, 사물이기 때문에 impressive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감정동사의 ing, ed 그리고 그 ing, ed가 일반적으로 형용사인데 그 ing 중에서 또 형용사를 못 쓰는 녀석 시험에 나왔어요. 자,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 품사부터 정해 보시는데요. 앞쪽에 보시니까 보여주다가 나와 있고 누구에게 보여주다야. 드라이빙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경찰한테 뭘 보여줘요? 아, 이거 복합명사 필요하구나. 앞쪽에 드라이빙이 명사지만 자, 요거는 지금 복합명사가 필요하다는 거 직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답이 될 수 없다? 자, 여기는 지금 일단 C번은 안 되겠고요. 나머지 다 명사가 가능합니다. 자, 라이센스는 면허증, 그죠? 뭐 자격증, 뭐 허가증 이런 뜻이고요. 라이센서라고 하는 것은 면허를 허가를 주는 사람이겠죠. 검열관이라고 주로 번역하고요. 라이센싱은 면허를 주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그 경찰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뭐죠? 면허증 보여줘야겠죠. 정답은 A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석을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해보시면 되는 문제예요. 더 이상 뭐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희는 전체 해석을 좀 다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처음부터 해석을 해드릴까요?
운전자들은 요구받을지도 몰라요. 뭐 하라고 요구받습니까? 좀 보여달라고. 자, 누구한테요? 자, 바로 official. officials는 이제 고위 관련데요. 자, 경찰관 얘기할 때 police officers 이렇게 쓰기도 하고 police officials라고 하면 이것은 경찰 중에서도 좀 높은 자, 고위직 경찰들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driving license가 되겠죠. 자, 바로 면허증을 언제라도 보여주도록 요구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가 되는데요. 자, 법에 의해서 뭐가 요구됩니까? 요거 가짜고요. 요거 진짜 주어죠? Have it with you when driving. 운전할 때는 가지고 다녀라 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with you를 빼면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의 뜻으로 우리가 have it with me, have it with you 라고 해서 전치사 with를 씁니다. 이 어감도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4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복합명사에서 복합명사가 구성돼야 되니까 명사만 남겨놨는데 명사가 3개 남으니까 의미상의 차이를 통해서 답을 내었던 그런 문제예요. 자, 115번 갈까요? 자, 5번은 부사 문제고 부사고 4개가 다 뜻이 달라요. slowly는 천천히, nearly는 거의, 자, 그 다음에 primary는 주로, 자, 그 다음에 variously는 다양하게. 완전히 뜻이 다르죠? 자, 해석을 통해서 답을 내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쪽부터 가보시면요. 셀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concerned about, 염려 걱정하는 것이죠. concerned about. 뭐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녀의 political campaign, 선거 나갔나 보다. 그쵸? 자, 그래서 정치적인 캠페인의 마지막 몇 달에 대해서 염려 걱정을 합니다. 그죠? 왜? 자, 이것들이, 자, 요 이제 마지막 몇 달들을 얘기하겠죠? tend to be the most pivota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pivot라고 하는 단어는 농구 좋아하시는 학생들은 알 수도 있는데, 발을 하나로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시키고, 제 발이 안 보이죠. 그죠? 이걸 발이라고 치면 발을 이렇게 땅에다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발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농구는 3발짝 이상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쪽 발을 고정시키고 움직이면 여러 발을 움직여도 상관없죠. 이것을 우리가 pivot pla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ivotal이라고 하면 자, 중심을 둔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기서 decisive. 중심을 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기간이 중요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걱정하겠어요? 천천히 걱정하겠습니까? 거의 걱정하나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걱정하나요? 이거 여러 가지로 한국말 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주로 이 마지막 달에 대한 고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이 사람이 하고 걱정한다는 의미가 가장 적절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15번까지 자,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별다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몰랐던 것들이 있었더라면 잘 챙겨두는 자, 그런 5문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자, 잠깐 화면 바꾸고요. 자, 후반부에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다시 만나 뵙도록 해요. 자, 뭐 너무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계 경제가 자, 지난 80년 그죠?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대공황 이후에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하지요. 하필이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취업의 문턱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노력하면 없진 않죠. 자, 그래서 많이 좀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면 조금 좀 많이 좀 풀이 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뭐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플레이를 다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는 겸허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은 ABCD의 선택지가
자, 또 인칭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요 C번의 those는 대세 복수이긴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다 뭘 집어넣는 게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뭐 명확하게 have asked가 동사고 대시 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지금 동사가 딱 하나가 나와 있으며 앞은 당연히 주어절입니다. 따라서 일단 형용사인 there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them은 안 되겠죠. those냐 they냐의 문제인데요. 이 they라고 하는 단어가 대세 복수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근데 대시 사람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어때요? 1번 넘어가겠습니다. 대세 복수. 2번에 이제 people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people과 다른 점은 뭐죠? people은 이하의 수식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those가 사람들의 뜻으로 쓰이려면 이하에 반드시 수식어가 와야 됩니다. 제일 많이 오는 형태가 뭐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those who 이런 거 많이 봤죠? those ing도 많이 오죠? 뭐뭐 하는 사람들. those ed는 뭐뭐 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those는 수식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people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해석을 해나가시면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공장의 노동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소다팝이라고 하면 탄산음료죠. 탄산음료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 요구를 해왔어요. 뭘 요구해 왔습니까? 자, 그 사람, 그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그 말하는 사람들은 workers가 되겠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사람들을 의미할 때는 they를 쓰겠죠. those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those를 자, 대세 복수로 써서 저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 these people이잖아요. 이 사람들. those는 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factory workers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찾아야겠죠. 자, 원거리다, 근거리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this나 대세 복수인 those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뜻으로는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또한 C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받아야 된다. 그죠? 예. 뭘요? across the board raise가 되겠습니다. across the board라고 하는 건 뭐죠? 전역에 걸친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봉급 인상 되겠습니다. raise는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 명사로 쓰면 봉급 인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사 수입의 증대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봉급 인상을 그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자, 노동자들이 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짚어드리면 ask,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의 동사 다음에 대절이 오게 되면 이하에는 시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만 온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셔서 116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7번 갑니다. 자, 7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달라요. 자, 오늘은 품사 문제들이 조금 까다로운 경향들이 좀 있네요. 그런데 이번 문제도 까다로울까요? 자,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 문제도 그냥 주진 않았습니다. 자, requested가 이번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끊고 나면 결국 매니저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requested가 동사고 이하의 목적어가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목적어에 뭐가 생략됐어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타동사 이하의 접속사 대는 생략이 많이 되기로 유명하죠. 자, 그거를 이제 못 보면 이제 또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하에 지금 employees가 나오고 exi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참고로 exit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만 이하의 목적어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명사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이 아이를 동사로 본다면 이 아이를 주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접속사 생략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동사 앞에 누가 나와야 돼? 부사가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A번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혼돈스럽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request 동사는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의 오형식으로도 쓸 수 있으나 자, 바로 절을 붙여서 쓸 수도 있는 동사죠. 자, 여기서는 지금 절이 붙었는데
대시 생략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소식은 또 누가 한다? 부사가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fire alarm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경보니까 화재 경보 소리가 들렸을 때 빌딩의 관리자가 요구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꼭 어떻게 해? 이것도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와야 되죠?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입니다. 빠져나가라. 건물을 꼭 빠져나갈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false alarm. 자, false alarm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된 알람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허위 알람으로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불 안 났는데도 누가 애들이 장난칠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자, 그런 허위 알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요구했다. 그래서 정답은 자, quickly가 되고 A번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8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달라요. 해석해 볼까요? 바로 회의가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will.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묶으세요. 어떤 회의죠? 원래는 set. set은 정하다의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pp로 정하여 치다의 뜻입니다. 언제로? 바로 금요일로 정하여졌었던 그 회의가 실제로 자,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언제 발생하게 됩니까? 월요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동반관계나 자, 혹은 기간을 나타낼 때는 어떤 기간에 걸쳐서의 의미는 안 되겠죠. 월요일에 열리는 것이고 발생하는 것이니까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왔으면 좋겠는데 단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on과 in과 at이 있잖아요. 라고 했을 때 at은 자, 점, a point of time. 그래서 짧은 시간과 함께 쓰이죠. 그래서 at 7과 같은 시각 혹은 at the end of the month,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at present 라고 해서 현재. 요렇게 여러분들 자, 어디의 시작 시점에 끝나는 시점에 혹은 현재 요런 표현에만 at을 쓰기 때문에 자, 지금 요일과는 at이 어울릴 수가 없겠어요. 이는 좀 large unit of time. 그래서 긴 시간의 단위와만 함께 쓴다 그러죠. 그래서 in July, 자, in 2007 이런 식으로 해서 월이나 연도와 주로 함께 쓰이기 때문에 자, 날짜나 요일과 함께 쓰는 것은 A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이 이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언제요? 시간은 같은 시간에 열린대요. 자, 그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scheduling conflicts. conflict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품사를 강조하지요. 자, 그래서 충돌이라고 하는 뜻이고 scheduling conflict라고 하는 것은 일정상의 그런 충돌 때문에 같은 시간에 열리긴 하는데요. 자, 월요일 날에 자, 발생될 것입니다. 자, 회의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최되다의 뜻으로도 occur를 쓰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8번 끝내죠. 119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 어법의 문제라 그랬죠. 동사의 어법 문제는 세 가지 뭐가 다 맞아야 돼?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아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 실수가 주어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가 맞는데 수태 시제를 따지면 숫자가 안 맞는 건 어딨어? 없어요. 자, 두 번째. 태가 안 맞는 건 어딨어? 자, 보시면요. 이거 재밌다. correct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동사 동일형인데 동사로 쓰면 수정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능동이 되면 뭐가 와야 돼?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1번하고 A번과 B번 다 잘못된 거예요. 문제풀이는요. 스텝만 잘 맞으면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점수를 다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올바른 스텝만 가지고 있으면 목적어 없으니까 해석 한 줄이라도 했어요, 우리? 안 했잖아요. 그래도 답을 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수동은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얘 맞죠, 그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얘는 아예 동사가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형용사로 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실수가 올바르다. 뭐 이렇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자, 해석해 보시겠습니다. proofread는 교정하다의 뜻이죠.
뭘 교정합니까? 자, 바로 극장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 교정하는 거예요. 극장 프로그램을 갖다가 교정한다는 얘기는 팜플렛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읽으면서 수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자,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오타 발견했는데요. 어디? 자, 바로 남자 주연 배우의 자, 그런 이름에서 오타를 발견했으나 그 오타는 어떻게 됐죠? 수정됐습니다가 맞죠. 그 오타가 올바랐습니다. 오타를 찾았으나 오타가 맞았었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타를 발견했으면 수정이 되었다가 적절하겠죠. 따라서 시제는 따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시제 전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무슨 뭐 현재 완료 시제가 맞네 아니네. 오타를 발견해서 자, 과거에 수정했죠. 현재 완료는 뭐죠? 수정된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바뀌지 않고. 이해됐죠? 이게 현재 완료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자, 119번 문제도 마무리가 되었겠어요. 야, 이번 문제를 통해서는 문제풀이의 스텝을 정확하게 저랑 같이 이제 한 발 한 발 밟으면서 왔으니까 잘 정리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120번 갈게요. 자, A번의 limited부터 D번의 early까지 품사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limited는 동사 내지 분사, 자, guided도 동사 내지 분사, timely는 조심하세요.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죠. 그런데 명사 플러스 ly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timely라고 하면 시의 적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뒤로 가시면 early는 형용사와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 비동사 이하의 보호가 필요하고 따라서 형용사가 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앞쪽부터 가보시면 주어가 누구예요? 시청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청입니까? of 이하에 대한 시청이죠. 자, 전국적으로 텔레비전 방영되는 자, 그런 이벤트에 대한 시청, 서울시청 아닙니다. 자, 그 시청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바로 to 이하의 사람들에게로만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들 A가 되겠습니다. 자, 도우스 여기 나왔네요. 후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people이거든.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의하는 사람들이다. 돈 내기로. 얼마를 내요? 13달러 95센트. demanded는 동사일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예요. 13.95달러는 어떤 돈이죠? 바로 케이블 회사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13달러 95센트를 지불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이 되게 될 것이다. 시청이.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들은 전혀 내용상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우리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에서 좀 더 나은 강의, 항상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항상 더 잘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